안녕하십니까. 단타 김선생입니다. 지난주 유튜브 이제 오랜만에 복귀했을 때 제가 비트코인 매수할 때 이제 심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 시리즈 이전에 요것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과 같이 단타 사요소가 아닌 이제 매수 시점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최근에 이제 단타 사요소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세라고 이제 완벽히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상승하려고 워낙 그 매수세가 크게 몰렸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다시 또 오늘 저녁에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완벽히 하락세라고 잠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 뭐 50% 이상 상승 코인이 없죠. 세 번째, 상장 코인도 이제 지난 6월 초 이후에 없습니다. 즉,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타 내요소, 사요소가 모두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심리 영상 때도 제가 이제 매수를 일주일째 안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자꾸 매수하고자 하는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원칙을 깨면서까지 당연히 접근하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단타 사 요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매수를 접근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매매 방법을 좀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그려진 그림이 일봉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하루, 뭐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 뭐 이렇게 일봉이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시작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방법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일봉상 상승의 원리는 분봉상 상승의 원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일봉상 상승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일봉상 상승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결과적으로 이제 분봉상 상승의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분봉상 상승의 원리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두 개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 보셔도 대부분 이제 힌트를 얻으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단타 김 선생의 이제 봉차트 보는 법을 이제 3강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죠. 아마 5강, 6강, 7강 정도였네요. 저거 정확히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단타 김 선생의 봉차트 보는 법을 보시면은 오늘의 영상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분봉상 상승의 원리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일분봉상 상승의 원리는 제가 이제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단타 김 선생의 이제 봉차트 보는 법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이제 들어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일봉상으로의 그 매수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일분봉 상승의 원리와 겹치는 것들을 이제 5개를 추려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번 바로 직전봉이 꼬리보다 몸통이 긴 양봉이어야 함.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거죠. 두 번째, 다음 봉이 나오자마자 초반에 상승을 해야 함. 이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세 번째, 상승 중인 봉의 꼬리가 몸통보다 길어져선 안 됨. 그래서 상승하다가 꼬리가 쭉 길어져서 몸통과 반 이상 되는 점에서 되면은 매도를 한다.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번째, 바로 직전봉입니다. 바로 직전봉이 너무 큰 장대 양봉이면 조심해서 접근 필요. 다섯 번째, 전고 돌파.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실 때 이걸 어떻게 일봉상에서 적용할런지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면은 오늘의 영상도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이제 바로 직전봉이 꼬리보다 몸통이 긴 양봉이어야 함. 세 가지 제가 이제 이 어, 봉 차트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캔들 차트라고 할게요. 캔들 차트를 그려봤는데,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런 건 꼬리보다 지금 몸통이 훨씬 더 긴 상황이고, 이 다음 봉이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두 번째 캔들을 보면은 이 직전, 지금 제가 지금 3분째 되는 봉이 되기 전에 직전 봉이 이제 음봉이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그린 것은 요 3분째 되는 봉이, 직전 봉이 결국은 꼬리가 더 몸통보다 길 때. 그럼 결국 저희는 여기서 요 케이스에서만 이제 많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방면에서는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전고를 돌파할 때 들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케이스에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다. 즉, 저희는 어, 다음 봉이 시작할 때 이 직전 봉이 장대 양봉, 어느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우리는 이때 매수를 들어가서 결국은 여기서 수익을 낸다.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봉 차트라고 하다가 캔들 차트라고 했습니다. 캔들 차트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두 번째. 다음 봉이 나오자마자 초반에 상승해야 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1분 봉의 초반, 즉 봉이 시작된 이후 10초에서 20초 안에 모든 결정이 나야 돼요. 자, 만약에 전고 돌파하는 지점, 요 지점에 이 다음 봉이 딱 그려졌을 때, 이제 당연히 타이머를 이제 돌린다고 쳤을 때, 이 바로 10초가 됐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20초가 됐을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30초가 됐을 때 이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저는 제가 이 지점에서 샀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을,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40초가 되고 50초가 됐을 때면 조금 빠지더라도 결국은 중간에 깨지 않을 때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다음 봉까지 이렇게 버티고 이제 매수세를, 저희가 이제 수익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다음 1분이 시작했을 때 바로 10초 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10초 만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는 계속 버틸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이 다음 봉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10초가 지나도록 안 올라가요. 20초가 지나도록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 샀던 사람들이 이제 팔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음 봉이 나오자마자 초반에 상승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승 중인 봉의 꼬리가 몸통보다 길어져서는 안 됨. 자, 요게 이제 요 그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요 봉이 이제 이렇게 길어졌다가 결과적으로 꼬리를 남기면서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 매도 시기를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 장대 양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중간 포인트를 이렇게 찍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깰 것 같으면, 즉, 꼬리 부분이 몸통보다 길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이제 더 길어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중간을 그리는 거예요. 더 길어지면 다시 그 길어진 봉의 중간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길어진 봉의 중간보다 이제 결국은 이제 요 중간 포인트보다 떨어져서 결국은 이 꼬리의 길이보다 몸통의 길이가 됐을 때 매도한다. 이게 이제 제가 분봉상 상승할 때 이제 수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번째, 바로 전봉이 너무 큰 장대 양봉이면 이제 조심해서 접근 필요. 이건 이제 실제 예시를 이제 다음과 같이 드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같이 엄청난 장대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즉 2,500에서 4,500까지 넘었으면 거의 한 번에 80%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봉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느냐? 접근할 수 있죠. 왜? 지금 다음 보니까 장대 양봉이 이제 꼬리가 없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봉에 이제 들어갔을 때 보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 지점에서만 샀어도 여기까지 바로 50%의 수익이 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장대 양봉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장대 양봉처럼, 매우 큰 장대 양봉이지만 지나고 보면 매우 큰 장대 양봉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지점을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큰 수익을 남겨줄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이미 100%는 올라간 상황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잠깐만 더디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3, 40%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비슷한 거에서 다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한 분봉 만에 390원에서 410원까지 엄청난 포인트가 올랐어요. 한 5, 6%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봉이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야 그랬더니 이 다음 봉이 어떻게 되죠? 음봉이 되고 다시 올라가려다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내가 매수한 포인트에서 1분, 2분, 3분, 4분, 5분, 뭐 6분, 7분 정도 지나가니까 내가 산 지점에서 다시 또 5% 정도가 빠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전봉이 장대 양봉이면 진짜
뭐 아니면 도다 이거예요. 정말 자기가 여기서 인제 단타를 잘 뜰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지만 아니면은 인제 그 큰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사람까지 같이 몰려 가지고 엄청난 하락이 빨리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대 양봉일 때 죄송합니다. 너무 큰 장대 양봉일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요것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 돌파. 전고 돌파는 이제 분봉상에서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타의 사요수 중에 들어가는 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전고 돌파하면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거,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세가 유지된다는 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전고로 돌파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봉상 매수법, 단타 사요소로 하는 접근이 아닌 일봉상 매수법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낼 확률이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전고 돌파까지 5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우선 요 5개를 좀 잘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분봉도 설명드리고 바로 일봉을 설명드렸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면 20분 뭐 30분 이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끊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오늘의 영상을 토대로 어 일봉상 어떻게 저희가 매수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단타 김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투하세요.